제가 고려학원에서 매년 10월 달에 한 2번 정도, 또 12월 달에는 또뭐 고3 대상으로도 하고 이제 그래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벌써 한 5-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년 2월 달에는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 컨설팅 한번 신청 받는 애들 하고, 또 8월 달에는 수식 원서 쓰는 컨설팅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학원하고는 이제 입시 서비스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입시라는 것이 엄마들이 입시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입시가 변화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입시는 원래 엄마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입시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4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준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한 개 또는 2개가 우리 애한테 유리하구나, 요거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2개를 준비하는 학생은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래서 엄마가 입시를 좀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입시 이야기를 제가 할 거고요. 2번째는 입시라는 걸 안다고 쳐도 어느 정도의 아이를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학교도 해주고 고려학원도 해주고 하겠지만, 관리라는 것이 어떤 특정 시기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현재 내 수준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에 부족하구나, 얼마나 부족하구나를 알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노력해야지 이거를 알아나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입시 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학원 다니는 애들에게는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까지 2가지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강의할 시간이 약 7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여러분은 70분이나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듣다 보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질문하셔도 돼요. 그때 질문하셔도 되는데, 혹시 너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손 들고 근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설명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시에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신이라는 것은, 이 앞에 앉으시면 될 거예요. 내신이라는 것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3번, 4번으로 갈까를 판단할 때 내신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선택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내신이 안 좋으면은 선택이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실 건데, 내신이 어떻게 중요하고 대학에 갈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내부된 자료를 보시면 사실 조금 작아서 잘 보일까 싶은데, 요즘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면 다 확대되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확인하실 때 보시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의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엄마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랑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건대부중까지가 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 대원여고까지가 여기 학생들이 가는 일반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중학교는 올해 중3을 기준한 학생 수, 고등학교는 올해 고1을 기준한 학생 수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학생 수가 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상위 10% 안에 들면 내신으로 1등급 준다 이런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대원고는 19등 안에 들면 1등급이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대원여고는 마찬가지 19등. 만약 이런 데를 가면 22등 정도 하면 1등급이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아보시라고 제가 학생 수는 좀 써놓은 겁니다. 자, 평균이랑 이렇게 보면 구의중학교는 이 수학이 63.7이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용복중학교는 79.1이니까 평균이라는 의미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면 무슨 뜻이에요? 애들이 잘한다 또는 시험이 쉽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 두 개가 혼합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용복중학교 애들이 구의중학교보다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편하게 시험이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그것만 갖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옆에 A, B, C, D, E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 A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수우미양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수우미양가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90점 넘으면 우리가 수 그랬으니까 요즘도 90점 넘으면 A 이렇게 주는 거고 80에서 89를 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70에서 79, 60에서 69, 빵점에서 59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의중학교는 보니까 빵점에서 59점이 거의 10명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 100명이라고 치면 39명이 빵점에서 59점을 맞고 있고 용복중학교는 17명이니까 이건 평균을 넘어서 확실히 용복중학교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90점 넘는 비율을 보더라도 여기 26명이라면 여기 37명이 넘으니까 시험이 물론 쉬운 것도 있겠지만 시험이 쉽다고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용복중학교 애들이 구의중학교보다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중학교만 여기까지만 볼까요? A가 즉 90점 넘는 애들이 주로 몇 명 정도 되냐면 25명에서 37명이니까 한 30% 정도는 A를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 애가 100명이라면 한 30명 정도는 A를 받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동네 애들이 결국 이 동네 고등학교를 거의 갈 건데 고등학교를 가면 평균이 몇이냐면 72, 74.5, 64.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원 외고를 포함한 이 어떤 학교는 평균이 거의 90점 가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갈 때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만약에 얘네 학교를 본다면 학교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평균을 본다면 얘네 학교는 일반고인 것 같아. 얘네 학교는 뭔가 특목 자사고인 것 같아. 라는 거는 평균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학교도 시험을 쉽게 내면 평균 올릴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얘네도 시험을 쉽게 내면 당연히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A, B, C, D, E의 비율을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 우리가 1등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대원고는 90점 넘는 애들이 9.3이니까 여긴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죠. 그렇죠. 올해 1학기에. 근데 여기는 어때요? 90점 넘었는데도 1등급이 안 되는 애가 4.4%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2등급까지는 되겠죠. 그렇죠? 얘네는 어때요? 10%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60%가 90점이 넘었으니까 90점이 넘은 애들 중에서 50%는 1등급이 될 수가 없죠. 근데 2등급은 24%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90점이 넘었는데 3등급 되는 애가 26%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원 외고 가면은 내신 따기가 어렵네라는 게 보이시죠? 똑같은 90인데 어디는 1등급인데 여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뭐 40 뭐 이렇게 된다는 건 90점 넘는다고 1등급은 안 되는 거구나. 어쩌면 1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더 크고 어쩌면 A를 많이 준다면 3등급까지도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영어는 어땠냐 하면 영어도 이제 보통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고등학교도 여기가 뭐예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빵점이라는 건 없어요. 40점 밑에는 다 빵점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41점에서 59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빵점에서 40점은 미이수 아예 안 들은 걸로 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방학에 또 다시 듣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줘요. 그래서 빵점은 아니고 40점, 41점에서 59점 사이인데 어떤 학교는 봤더니 2.5, 7.7, 21.2, 2.7 여긴 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D2가 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일 거 아니에요? 이 D2의 비율이 거의 없죠. 어떤 학교들은. 근데 여기는 2는 없지만 결국 D까지 보면 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도 보고 A의 비율도 보고 이 D2의 비율을 보면 학교의 수준을 짐작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도 보니까 여기 다 합해봐야 뭐 0인데도 있고 뭐 다 합해봐야 10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벌써 꽤 되잖아요. 그죠? A의 비율을 보더라도 좀 여기가 높은 것 같고요. 평균을 보더라도 확실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를 가면 아 우리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평균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평균이 70원짜리면 일반고고요. 이렇게 80점대 후반이면 좀 공부를 잘하는 우수고다 이렇게 보여지고 A의 비율, D2의 비율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올해는 대원고가 수학에 이어서 영어까지도 관리를 실패한 거죠. 그렇죠? 얘네 학교는 너무 없는데 여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원고가 올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입시에 맞춰서 예비를 줄여놨는데 다른 데는 대원고는 좀 방식을 한 거죠.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엔 좋아지겠죠. 당장 요번 2학기 때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어도 있지만 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차이가 좀 나죠. 평균을 넘어서 이 D2만 보더라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면 결국 대학도 아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 이런 데 가야 되겠네 했는데 갔더니 90점 넘는 애들이 너무 많아. 90점 넘었는데 5등급에서 4등급이야. 5등급이야.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여기는 90점 넘는 애가 거의 없으니까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인데 어디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래서 1등급 되기 쉬운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 애가 있고 좋은 학교,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교에 가는 게 유리한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 고입, 고등학교 입시. 근데 고입은 결국 뭘로 결정해야 되느냐? 얘가 여기 고등학교를 가든 여기 고등학교 가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데 유리한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고등학교 입시이기 때문에 어떤 애는 이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입시에 대학 입시에 유리하고 어떤 애는 여기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따져줘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특목 자사고 갔다고 성공했다 이거 상상고 갔다고 성공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보셨겠지만 중학교 때 A를 맞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도 1등급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A가 돼도 90점이 넘어도 1등급이 안 될 판인데 아직 고등학교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 중학교 때 A를 맞았는데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애가 맞은 A가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이 될 A인지 2등급이 될 A인지 어쩌면 3등급이 될 A인지는 결정을 고등학교 가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학생을 딱 보면 아 얘는 1등급이 될 A다 또는 2등급 또는 3등급이 될 A다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력이 탄탄하게 돼서 A가 되는 학생이 있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막 벼락치기로 해서 시험이 끝나면 까먹을 실력이지만 어쨌든 시험까지는
잘 기억해서 A가 나오는 애가 있는 거 선생님이라면 다 보일 거예요. 아마 엄마들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1등급 10%, 2등급 24%니까 벌써 2등급 될 확률이 얘보다 2.4배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현재 A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10월은 빼더라도 11월, 12월, 1월, 2월 이 네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여기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 쉬시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네 달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여태까지는 그냥 벼락치기 했다 하더라도 이 네 달을 잘 보내면 우리 애가 잘 될 수 있는 거고, 여태까지는 잘해왔지만 지금 네 달을 좀 망치면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네 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제가 잠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B였던 애는 결국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3등급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아, 큰일 났네. 우리 애 3등급 나오면 어떻게 B인데? 이런 생각하시면 이 4개월을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려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 중에서 나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나올지 한번 미리 예측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고려학원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중학교 때 점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일반고를 갔을 때는 몇 등급 나온다. 뭐 대원외고 같은 그런 상상고 같은 학군지나 특목 자사고를 가면 몇 등급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뉴스만 보더라도 1.5등급 정도면 9등급에서 거의 3등급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여기 가는 거랑 여기 가는 거랑 봤을 때 어떤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여기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중학교 성적을 집어넣어서 우리 애가 특목 자사고 정도 갔을 때 몇 등급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95A, 96A, 93A, 90A, 94A, 올 A, 주요 과목 올 A 내가 1.35 정도로 예측이 된다. 그럼 1.35면 9등급에서 1.45면 의대는 힘들어도 약대는 쉽게 가는 점수거든요. 약대 갈 수 있냐 이거죠. 5등급에서 1.35가.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현재 수준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냐, 그걸 알아야 더 힘을 내든 뭘 하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아이는 관심이 아직 없으면 엄마라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공부해왔던 방식으로 4개월을 유지해도 목표 대학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4개월은 뭔가 특별하게 좀 잘 계획을 짜서 준비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아마 학원에서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가 9등급제고 밑에가 5등급제예요. 같은 거죠. 이제는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빨간색은 보통 우리가 주식에서나 좋은 거지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9등급제에서 6, 7, 8, 9등급은 안 좋은 등급이에요. 그건 일반고가 됐든 대원 외고가 됐든 내신이 6, 7, 8, 9등급이 나온다는 건 공부 안 했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5등급은 어땠나요? 9등급제에서 5등급은 어땠냐 하면 못하는 겁니다. 얘도 못하는 거고 얘도 못하는 거야? 둘 다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얘는 학원 다니면서 5등급 나와서 못한다고 하고요. 얘는 그냥 아예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공부 때려쳤어, 그리고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엄마도 행복해요. 왜? 학원비 반씩 쓴다 이거. 엄마 반, 학생 반. 학원 안 다니고 반반. 그래서 그냥 뭐 쓰는 거. 여기는 학원비 내는데 5등급이고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이 성적, 이런 데 가는 성적이 그대로 3등급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도 나눠서 6등급에도 3등급이라고 되는 겁니다. 물론 4등급에도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봤을 때 너 몇 등급이냐 했는데 3등급이요 그러면 옛날로 치면 얘가 4등급이었다 3등급 된 건지 5등급에다 된 건지 6등급에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5, 6등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너 몇 등급이냐? 저요? 3등급이요. 그러면 넌 공부 안 했지? 이렇게 대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5등급에서 3등급은 공부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결국 2등급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2등급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3등급이 하나 있더라도 대부분 과목은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등급 맞았다고 할 때 2등급은 뭐냐? 옛날로 치면 3등급이 그대로 들어오고 4등급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옛날로 쳐서 3등급인지 4등급인지 대학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3, 4등급이 주로 어디 갔냐면 이런 데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등급이 서울에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얘네가 경기도로 대학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등급이 되는 게 좋은 건데 1등급은 옛날에 1등급과 2등급이 그대로 지금 다 1등급입니다. 당연히 1등급이라 그러면 옛날로 쳐서 1등급인지 옛날로 쳐서 2등급인지 대학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신 성적으로 뽑으려고 그래요. 너 몇 등급이야? 1등급? 너도 1등급이야? 근데 이 학생은 진짜 여기 1등급이고 이 학생은 간신히 1등급 된 학생인데 대학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전국에 10%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수능 최저라는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일단 수능 시험을 봐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기준을 넘겨. 그래야 합격이야. 이런 어떤 다른 어떤 필터를 갖다 놓는다. 또는 수능만 갖고 그러니까 생기부로 뽑는다.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였는데 수능 최저나 생기부가 좋으면 얘로 봐주고 실제로는 여기였는데 수능 최저나 생기부가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로 봐준다. 그래서 일단은 2등급에서도 여기인데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잘 따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내신을 따더라도 너무 많고 내신을 따더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신만은 다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애는 내신과 수능 최저라는 게 유리한 학생이 있고 어떤 애는 내신과 생기부를 하는 게 유리한 학생이 있겠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 최저가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과 생기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러니까 이게 1번 방법이고 이게 2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똑같이 내신으로 가더라도 1번이 유리한지 2번이 유리한지를 아이들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47만 명 됩니다. 특성화까지 다 포함한 것이. 근데 우리가 뭐 영재학교 과고가 한 2,500명,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같은 특목고랑 그 다음에 뭐 상상고 같은 자사고랑 일반고 합친 게 32만. 그래서 한 이 정도 돼요. 여기까지 하면 결과 32만 명 된다 이거예요. 특성화고 엄청 많죠. 근데 제가 더워서 옷 좀 보고 가겠습니다. 특성화고를 가는 게 좋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왜 가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 특성화고 가려고 그래? 왜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저요 좀 공부하실 거냐 빨리 기술 배워서 취업하려고요. 그럼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 이럽니다. 가면 대학 가기 편하다는데요. 왜? 특성화고 애들끼리만 뽑아주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설령 우리 애가 특성화고 가가지고 성적이 진짜 거기서 거의 최상위권이야. 그래서 대학을 간다고 쳐도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가요. 왜? 일반고에서 고1 때 배우는 수준을 특성화고 3년 동안 나눠서 배웁니다. 일반고의 고2, 3 과정을 특성화고는 배우질 않아요. 대학 수업을 못 알아봐요. 거의 다 휴학합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고 가서 최상위권이 대학 되는데 특성화고가 엄청 많거든요. 당연히 수능 최저라든지 뭐를 요구해요. 그럴 바에는 일반고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왜? 특성화고는 몇 명 뽑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애가 같이 공부하는 애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성화고 가잖아요. 제가 여기 부모님만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특성화고 가서 입시 교육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엄마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대학 좀 가게 정신교육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특성화고 진짜 가서 몇 번 교육을 하거든요. 매년 가면 2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면 1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10분 쉬어야 돼요. 2시간 못 들어요. 걔네는.
그럼 쉬는 동안에 이제 애들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님이지만 여기 선생님이 있잖아요. 애들끼리 대화가 반이 욕이에요. 야이 씨고 엑스고 이래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창피해가지고 애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느냐? 선생님도 계신데 이런 게 아니라 야 손님도 계신데 욕은 좀 빼라. 너 선생님 있는데 욕을 해? 이게 아니고 어이 손님도 계신데 욕은 좀 빼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있을 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거기 가서 3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뭘 한다?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으로 특성화고를 간다? 네, 안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기술 배워서 취직한다? 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32만 명이 전국에 딱 한 개의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10% 32,000명이 1등급 아닙니까? 어쨌든 상위 10%잖아요. 그런데 의대 계열 3,700명,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거 1,900명, 뭐 스카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긁어 모은 게 21,700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거보다 더 많이 뽑지만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논술과 내신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수능으로 뽑는 건 뺐습니다. 왜? 지금 내신으로 어떻게 되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한 전형으로 뽑는 건 21,700명밖에 없다 이 말. 근데 벌써 10%만 돼도 32만 명. 얘네도 똑같은 일반고라고 다 쳐도 그럼 32,000명이니까 거기에 재수생까지 덤비니까 상위 10% 안에 드는 애들도 이런 대학에 못 가는 애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한 거예요. 1학기 끝나고. 고등급제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이 서울에 121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5등급제로 바뀌니까 1,009명, 8배가 늘었어요.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 경기도, 부산 뭐 엄청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학년 2학기가 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얘 때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1등급을 맞았을 때 어떻게 너무 많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수가 없어요. 너도 1등급이야? 너도 1등급이야? 우리 대학이 이런 거니까 너도 1등급이야?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을 잘해서 좋은 데 가야지 당연히 좋은 전략인데 그런 일반고만 벌써 1,700개가 있기 때문에 내신 좋은 애들이 의외로 많을 거다. 그래서 이거 또는 이런 거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요 색깔이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요 빨간색이 생기부로 뽑는 거고요. 요 색깔이 수능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 인천, 경기고 나머지 지방인데 서울, 인천, 경기는 내신과 생기부와 수능이 딱딱 3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로 뽑고 있죠. 지방은 대부분 내신입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는 그 동네 1등 대학, 1등 국립대만 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내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내신만 했다 이 말이에요. 내신만 했어. 근데 내신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든지 또는 내신은 했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든지 하면 여기를 못 가고 열일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생기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준비를. 수능은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 가고 싶었는데 내신으로 못 가고 열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알게 되느냐? 1학년 겨울방학이거나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에 자기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이씨 여기 못 가겠네? 생기부나 수능 안 했는데 여기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니 쟤는 열심히 안 해서 여기 가는 거고 난 열심히 했는데 여기 못 가서 여기 가게 생겼네? 그러면 억울하겠어요? 인생 그런 거예요? 네? 억울하죠? 아니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난 열심히 했고
그러면 하루 종일 자고 PC방 가는 놈인데 쟤랑 똑같이 여길 가게 생겼네.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이거나 2학년 여름방학에 그러면 나도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3보다는 고2가 학원을 다니고 스터디 카페 가는 애들이 많고 고2보다는 고1이 학원 다니고 스터디 카페 가는 애들이 많고 중3이 학원 다니고 스터디 카페 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일단 특성하고 가면 안 다니거든요. 학원 스터디 카페. 일단 엄청 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잖아요. 고1 내신 일단 꽝이네. 일단 안 해요. 고2 내신 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학원이라도 다니겠지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제 학원도 안 가요. 엄마 그냥 안 가나. 그냥 반씩 쓰자 그냥. 어? 반씩. 엄마도 좋잖아. 신발 사고. 엄마는 그 돈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애가 반씩 쓰자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라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애가 더 이상 뭘 배우려고 하는 꿈을 버렸다라는 것은 직업 선택이나 이런 데서 일단 난 몰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20살도 안 된 애가 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걸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너는 이걸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지를 엄마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한 30년 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여쭤봐요. 대치동 엄마들 또는 대치동으로 컨설팅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했어요. 자, 1학년 1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성적표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 내신 성적이 얘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내신 성적이라고 가정하고 내신 성적으로 대학 어디 가냐? 돌려봅니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1학년 1학기 때 생기부는 완성이 안 됐지만 1학년 1학기 때 생기부를 활동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대학을 어디 가느냐를 따져봐요. 내신으로는 세종대 가네요. 활동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를 가네요. 수능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원대를 가네. 그러면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네. 이렇게 되면 그 여름방학부터 다음 학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라고 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언제 또 하냐? 겨울방학. 1학년 전체 내신 성적과 생기부와 모의고사 갈 때 또 하고. 그래서 겨울방학과 2학년 1학기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내신과 생기부는 도저히 목표대학을 못 간다. 그럼 얘니까 수시는 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과애들은 2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과애들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여름방학에 수시 6개를 어떻게 쓸 거냐 결정하는 크게 5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도움도 받겠지만 저한테 와서 컨설팅 받거나 대치동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려학원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와 생기부 활동을 입력을 하면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보고 아 우리 애가 뭐가 유리하구나.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5번이 아니라 이 틈틈이 늘 확인할 수 있게 학원에 제공을 해주니까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대치동 안 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저한테 와도 제가 그 프로그램에 입력한 거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저한테 오나 여기서. 자, 제가 내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 내신 더하기 수능 체제 또는 내신 더하기 학생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시가 아까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개만 말씀드린 건데 이 2개를 포함한 4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이 뭐냐? 내신으로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볼 때 뭘 보냐? 숫자만 봅니다. 너 몇 등급이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넌 몇 등급이냐? 저 1.5등급이요. 넌 몇 등급이야? 1.6등급이요. 그러면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 학교가 A가 몇 프로냐, D2가 몇 프로냐,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일반 지역의 일반고가 유리한 거죠. 아니 솔직히 대원고, 대원여고랑
대원 외고랑 있어요. 어디가 내신 따기 쉬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대원 외고나 상상고 애들은 이걸로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1번 버려. 그리고 특목 자사고를 가는 거고 일반고 가는 애들은 저 1번으로 가려고 일반고를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이 좋은 애들이 1700개 고등학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체제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은 이거 안 보나요? 안 보겠죠. 내신만 보겠죠. 요즘 대학이 애들을 못 뽑아서 난린 건 아시죠? 보세요. 전국에 4년제 대학만 200개 있어요. 전문대도 한 200개 가까이 돼요. 애들이 옛날에 뭐 60만 명, 70만 명, 지금 뭐 재수생까지 긁어 모아야 한 40만 명 정도 돼요. 대학이 지금 애들을 못 봐서 난리예요. 어디 가면 아이패드 주고 막 그래요. 지방대는요, 교무 직원이 자기 엄마, 형, 형수 다 신입생으로 등록시킵니다. 아니 그 신입생이 안 되면 등록금 그 대출이 안 되는 대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이 벌써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그럼 엄마의 형수의 뭐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또는 1학기는 등록금만큼 다 장학금을 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형수고 뭐고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은 뭐 내신 아무렇게나 가는데 인기 대학은 내신이 아니라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인기 대학이죠.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학원을 고를 때 고등학교, 중학교가 마찬가지로 학원, 특히 고등학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엄마가 가서 세련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모의고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학원에서 모의고사요? 그럼 내신만 하는데? 그럼 네, 그런 게 나오면 돼요. 모의고사를 안 가르치는 학원은요, 설명해도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안 가르치는데 그럼 애들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 자살고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9등급제에서도 그랬지만 5등급제에서는 당연하겠죠. 1등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7개 대학은 여기 플러스에서 이런 거를 또 본대요. 왜 보는 거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반수하겠다고 휴학 자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휴학을 했다가 성공해가지고 자퇴하는 애가 1년에 600명 정도씩 되는 대학이에요. 한 3천 몇백 명 뽑아가지고. 그래서 내신으로 뽑을 때만큼은 휴학 자퇴 안 할 애를 뽑으려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고 수능 체제를 만족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얘 생기부를 띡 봤더니 얘 뭐 의사 되겠다고 막 그러네요. 근데 무슨 과에 어디서 썼어? 환경공학과. 이 얘기는 뭐예요? 반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뽑겠다 그 얘기죠. 이런 대학이 앞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애가 원서를 쓸 과를 맞춰는 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네. 일단 일단 의대를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뭐 AI를 전공하더라도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학은.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학교 애들끼리의 경쟁이니까. 그래서 대학마다 내신 성적을 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여기 세종대, 건대, 한양대 가깝잖아요. 여기 자전거 타고 못 가나? 뭔가요? 어쨌든 그 정도 가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뭐 강건도 서울대, 전철 타고 연대가 이런 데 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데만 가도 괜찮잖아요, 일단. 근데 이 세 개 대학이 학생을 뽑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입시 내비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커트라인이랑 비교해서 된다 안 된다를 당연히 보여줍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성적 올려서 갈 수 있어? 그럼 계속 이렇게 해. 못해?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목표 대학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목표 대학 내리기 싫은데요? 그러면 일단 종합전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1번에서 목표 대학을 내리든지 그거를 틈틈이 해봐야죠. 그걸 꼭 2학년 여름방학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3학년 때 할 필요는 없잖아요. 1학년 1학기 끝나면 1학년 기말 겨울 끝나면 이렇게 탁탁탁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가 1번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입시 내비에 들어가면 이렇게 1.35야.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성적으로 넣었더니 1.35야. 그럼 1.35인데 건대로는 1.92로 계산돼요. 왜 이렇게 올라가? 이건 9등급 제도에서. 왜냐하면 현재 입시 결과가 다 9등급 제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35를 9등급 제도로 환산 애들이 건대는 1.92, 고려대는 1.77, 국민대는 1.81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성적으로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다 못 간다까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려대, 국민대는 수능 체제가 있고 건대랑 동국대는 수능 체제가 현재 없어요. 9등급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5등급 제도가 되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대랑 동국대는 수능 체제를 안 보는 대신에 뭘 본다? 생기부를 조금 본다. 우리가 알아서 자르겠다 이런 거. 그래서 현재 중학교 성적이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성적으로 대학마다 환사들 해서 갈 수 있냐 없냐를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씩 뭐 조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1.32는 가냐, 1.28로 가냐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야 우리 애가 이 정도 내가 올릴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치동 오지 않아도 여러분 폰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우리 학원이 드릴 거니까 이걸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합전형으로 가는 건 뭐냐?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생기부로 뽑는 겁니다. 근데 생기부에는 내신 성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보는데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내신의 성적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너 몇이냐? 1.5. 넌 몇이야? 난 2. 그럼 당연히 제가 잘한 건데 알고 봤더니 쟤는 평균도 낮고 A도 적고 D2가 많은 학교에서 1.5. 이 학생은 A가 뭐 60%, D2는 0. 이런 학교에서 2. 그러면 어쩌면 얘가 더 괜찮은 A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기부를 전체적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학교가 생기부를 확실히 잘 적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잘 적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많이 간 겁니다. 제가 이따가 생기부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런 학교나 생기부를 적어주는 방식은 거의 수준은 같아졌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특목 자사고나 이런 데는 2.5등급, 2등급, 3등급 반반씩 있는 애도 상위권 대학에 원서를 내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면 내신 꽝 아니야? 꽝이지만 내가 이런 학교라서 그런 거지 일반고 갔으면 나 거의 1 맞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 애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학교가 학비가 거의 3배에서 4배가 비싸고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가고 이런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잘하면 이런 애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꼭 특목 자사고를 가야 좋다. 고교학점제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생기부만 갖고 뽑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학교나 생기부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전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런 멘트, 기록 관리가 중요한데 일단 활동을 해야 기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 활동을 하면 기록을 누가 하나요? 선생님이 기록합니다. 선생님이 기록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은퇴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학생들에게 짜증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1등이? 인사를 안 해요. 갑자기 와서 이럽니다. 중간고사 언제예요? 이럽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중간고사 언제? 이렇게 묻지 않고 중간고사 언제예요? 수행평가 내일까지 내도 돼요? 완전 빚쟁이처럼 와서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인간적으로 적어주기가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생기부로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런 애들은 좀 인간적으로 선생님하고 좀 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들어있는 내신 성적과 생기부의 기록과 혹시 면접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분석을 해봐야 되죠. 당연히 입시 내비에서 다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이 어디야? 거기 갈 수 있겠냐 없겠냐? 그 다음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준비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입시 내비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 예, 갈 수 있을 것 같대. 그럼 계속 이거 하는 거고.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목표 대학을 내리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논술이나 정시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 즉 얘가 2번이라면 1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3, 4번으로 가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입시 내비가 찾아주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1번, 2번, 3번, 4번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시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1번, 2번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1.35, 생기부는 2등급 중, 면접은 2등급 상이라고 뭐 우리 애가 분석이 됐다면 그걸로 어느 대학 가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 그러면은 여기를 올려보는 작업을 합니다. 생기부로 가는 종합전형인데도 고려되는 수능체제가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근데 9등급 제도니까 이런 거고 5등급 제가 되면 다른 대학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컨설팅 받는 분들에게 제가 이따 말한 전자칠판에 이거 띄워놓고서 상담을 해요. 근데 왜 저한테 오냐? 다른 사람한테 가면요 도사님처럼 얘기하거든요. 되겠네 안 되겠네. 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경험이라서 안다는 거예요. 엄마랑 애들이 뭐야? 근거가 없어. 그래서 근거를 갖고 있는 저한테 여태까지 컨설팅을 3년 동안 온 건데 제가 그 노하우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 고려학원에 줘서 고려학원이 거의 지금 7, 8년째 이 프로그램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2월 달이랑 8월 달에 고3 애들 컨설팅 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이거 펼쳐놓고 합니다. 혹시 고려학원 블로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여기 원장님이 다 캡처해갖고 올린 블로그를 보시면은 알 수 있겠죠. 그때 이 프로그램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상담할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는 학생이 직접 자기 폰에서 늘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성장 잘 입력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술은 거의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갈 리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아. 그래서 1번 내신, 2번 생기부로 못 갈 것 같아. 목표대. 여기 예를 들어 한양대 가고 싶은데. 그러면 한양대를 논술로 가야지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가고 싶은 대학이 경영학과다, 국문학과다. 그러면 이쪽이잖아요. 우리 애가 의대다, 기계공학과다. 이쪽이잖아요. 근데 뭐가 유리하냐? 얘는 준비를 많이 한 애가 무조건 이겨요. 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글자로 써요. 내용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판인데 알아도 글자 수 안에 쓰는 연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좋죠. 자연계열은 수학만 잘하면 돼요.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내신도 안 좋아도 수학만 잘하면 의대도 갈 수 있어요. 연대도 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우울할 때 수학 풀면 어때요? 그러면 집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안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이 약수령이라고 있어요. 약수령은 뭐냐면은 국어 수학만 봐요. 근데 문제 형태가 모의고사처럼 생겼어요. 근데 모의고사처럼 생겼는데 모의고사를 3등급 맞는 애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 1, 2등급이면 당연히 합격하지 않겠어요? 걔네들은 안 와요. 왜? 이걸로 제일 좋은 대학이 국민대. 2등이 3, 6대 가천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신도 안 좋은데 국어 수학은 모의고사로 3등급 나오더라? 그럼 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애가
항공대를 갈지 한양대를 갈지 국민대를 갈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기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설까지 같이 보는 건데 어쨌든 입시 내비에 자기 수준을 집어넣으면 너는 일반형으로 가라, 수리형으로 가라, 약술형으로 가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안 돼? 안 되면은 약술형으로 바꾸고 아니면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내신과 생기부가 안 좋아서 논술까지 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애가 내신과 수능 체제, 내신과 생기부로 갈 수 있는 점인데 그럼 모니터링 하시겠다고.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내신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난 대학을 인서울 또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나는 그럼 수능으로 갈게. 근데 수시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논술로 해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논술은 피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가 날지를 몰라요. 아무리 내가 논술하고 해서 날고 겨도 전혀 나랑 다른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은 약수령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일반형 수리형은 그냥 운7 기산 정도. 운이 7이에요. 기술이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재수가 없으면 잘 안 돼요. 아, 저 그때 분절이 안 되셔요. 그래서 일단 논술은 있다. 내신이 안 좋으면. 자, 마지막으로 정시인데 정시는 원래 내신을 반영 안 해야 돼요. 근데 스타일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이 반영을 한다고 아예 나섰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요. 보통 고3거 준비하는데 1년 반 걸립니다. 고3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고3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면 고2 모의고사는 안 풀어도 되나요?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1부터는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 고려학원 중등부 설명회 했는데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중3 때 풀리는 그런 애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시 내비에는 OMR 성적 분석표 기능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까 내신도 대학마다 계산을 다르게 한다 그랬죠. 네, 당연히 수능 점수도 대학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시 내비에 집어넣으면 대학마다 계산해서 커트라인이랑 비교를 해서 갈 수 있냐? 그러면 하는 거고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대학을 좀 낮추면 되고 아니면 재수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3 때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딱 드리면 여기 OMR이 있어요. 이 성적 분석표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저 OMR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맞았냐 틀렸냐도 나오지만 알고 맞은 건지 찍어서 맞은 건지 이게 분석이 딱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입력하면 좋은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오늘 벌써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의고사 봐? 모의고사 봐. 그러면 시험지 갖고 와. 과목당 10,000원씩 줄게. 그래서 시험지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너 이거 알고 한 거야? 찍은 거야? 근데 그것만 해주면 알아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되잖아요. 5만 원만 주면 돼요. 어차피 돈 뜯겨요. 얘가 모의고사 봤으니까 돈 좀 줘 이러거든요. PC방 간다고.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다 정답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2%를 틀렸네. 이거 80 이거 몇 프로를 틀렸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6점인데 이 시험 평균이 54점이라서 잘한 겁니다. 엄마는 신통치 않아도 평균이 54니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상위 27%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등급으로는 4등급이고 4등급 중에서 플러스 좀 잘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3주 후에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애들이 벌써 모의고사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보고 바로 다음날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가 틀린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야? 92%를 틀렸어. 그게 몇 번인데? 4번. 그러면 전국의 92% 학생이 맞은 걸 우리 애가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틀렸나를 봤는데 대부분 실수거나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강을 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느냐? 상위 27에서 21%가 돼요. 3등급 끝이 되고 40만 명 기준하면 23,200등이 오른다. 하나 더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단원이나 유형별로 볼 때 어디가 약하고 강한지가 바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거만 딱 보고 있으면 아 우리 애가 요번에 어땠구나. 근데 저번에도 있어? 그럼 지난달보다 어땠구나. 이 추이를 엄마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점수를 집어넣으면 어디 간다라고 해줍니다. 저 성적 분석표에 나온 것처럼 몇 점을 올리면 66점인데 72점을 올리면 벌써 대학이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만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이들이 굉장한 동기부여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학교에서 1년에 4번 보는 모의고사 말고 우리가 작년 거, 재작년 것도 얼마든지 풀어서 OMR 하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3도가 아니라 고2, 어쩌면 고1 것도 학원에서 시킬 때 다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날 시간이 몇 분 안 남아가지고 15분 정도 남아서 아까 내신과 수능 최저, 내신과 생기부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좋으냐 얘기했잖아요. 생기부 얘기해볼게요. 생기부라는 것은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어요. 그냥 생기부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생기부를 학교에 온라인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날라갑니다. 그냥 그 대학에서 이렇게 보고 아 얘를 뽑을까 말까 판단을 할 건데 생기부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 애가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게 기록된 서류가 생기부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뭐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해결하는 게 있으려면 우리 애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나는 없어. 왜? 나는 관심 있는 게 없어. 그러니 궁금한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엄마 토끼눈이 왜 빨간지 궁금한데 그게 3년을 갈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뭐 좀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엄마 냉장고는 왜 차가운 거야? 또 이거 하다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500자 적어야 되는 건 500자 적고 700자 적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 그럼 500자 안 적고 300자 적을 수도 있죠. 그럼 애랑 엄마가 뭐야 이럴까봐 안 보여줍니다. 언제 보여주느냐? 나중에 300자인 걸 알았어도 고칠 수 없을 때 보여줍니다. 수정 기간이 지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랑 엄마는 당황하는 거죠. 뭐야 대학 가지 말라는 거야? 대학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애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의 문제잖아요. 글자 수가.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관찰해서 써줘야 되는데 복사해서 붙이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거 대학이 딱 보면 알죠. 이거 복사해서 붙인 거고. 그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나 동아리, 전 과목 선생님이 쓰는 게 연결이 돼야죠. 얘가 뭐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것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걸 얼마나 꾸준히 열정적으로 했고 수준이 높냐 이걸 보는 것이 생기부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원고, 대원외고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솔직히 대원외고가 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더 잘 써주지 않겠어요? 학비가 더 비싼데. 당연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인공지능으로 씁니다. 작년에는 선생님들이 인간이 썼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열정적인 학교의 선생님이 훨씬 잘 써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으로 씁니다. 솔직히 대원외고 선생님이랑 챗GPT랑 누가 잘 쓰겠어요? 챗GPT가 그거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수시 컨설팅을 했잖아요. 고려학원에도 하고 하주도 하고 대치동도 하고 했잖아요. 고3 생기부 수준이 똑같습니다. 학교 이름만 가리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인공지능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수시는 뭘로 뽑는 거냐? 인간이 쓴 고1, 2로 뽑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고3은 다 수준이 비슷하죠. 현재 고2는
고2, 고3을 인공지능이 쓰니까 인간이 썼던 고1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현재 고1이랑 여러분의 자녀는 다 인공지능이 쓰는 거죠.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시킨다고요. 얘 로봇에 관심이 있더라.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관찰한 것처럼 해서 500자 써줘. 내가 착 써주면 착 갖다 붙이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뽑겠어요? 챗GPT를 쓴 건지 제미나이를 쓴 건지 합격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뭘 보게 된다? 야, 꾸준히 한 애가 누구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내 한 길로 간 애가 누구냐?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토끼 눈 빨간 거 1년 보다가 로봇 1년 반 본 애가 있고 로봇만 5학기를 본 애가 있으면 누구를 뽑을 가능성이 높겠냐 이거죠. 수준으로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요. 다 인공지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 애들보다 일반고 애들이 불리한 게 그거죠. 그 다음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생기부로 차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즉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나는 그래도 공대 정도는 가는 게 좋겠어. 나는 경상계열 그러니까 경영, 무역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런 큰 카테고리 정도는 정해야 되고 이게 정해졌다면 공대여도 기계 이런 쪽인지 화학 쪽인지 컴퓨터나 AI 쪽인지 이런 거를 정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동아리든 독서든 활동이든 그쪽으로 쫙 깔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로 결정이 빨라야 좋다. 근데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 새끼 무슨 계열 갈 거야? 그럼 뭐라? 몰라. 왜 몰라? 학교에서 검사 안 했어? 몰라. 그럼.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서 자 생기부 관리하는 거 알지? 뭘 어떻게 하냐고. 그때 가서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서 일단 한 학기나 1년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3학기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라도 있었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쓰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진로가 왔다 갔다 하면 대학이 안 뽑는다 이거예요. 왜 안 뽑냐? 휴학할 것 같으니까. 휴학할 것 같은 애는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수능 공부가 뭐야 도대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뭐가 다른 거야? 이걸 엄마들 다 구별을 못해요. 수능 공부 꼭 해야 돼? 나 수시로 갈 건데 해야 됩니다. 서울대는 없어진다고 했지만 수능 체제가 이미 존재해요. 나 한양대 가고 싶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뽑는데 어쨌든 국영수에 사회과학 중에 잘한 거 하나를 뽑아서 잘한 거 3개 중에서 합이 7이다. 이게 뭐야? 2등급, 2등급, 3등급이면 합격한다는 거야. 1등급 안 맞아도 한양대 갈 수 있어? 한양대 갈 수 있어.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1등급이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적죠. 그렇죠? 재수생 포함해서 이거밖에 안 돼. 90점 넘으면 다 1등급 준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못 돼. 1, 2등급 합친 게 있어. 3등급에 다. 그러니까 가방등급 학원 다니면 3등급은 나와. 근데 수능제도 생각하면 2등급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가. 1등급 나오면 너무 좋겠지. 상위권 대학 가려면 영어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2등급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2등급 맞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하면 안 되냐? 돼요. 근데 뭐가 문제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영어가 뺏어먹기 때문에 미리 해주는 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수시 때문에라도 수능 체제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지역마다 입시 결과가 왜 다르고 학교마다 입시 결과가 왜 다르냐. 수시에서 노력한 만큼 원서를 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볼게요. 이 3명이 내신 성적이 다 같고 생기부 수준이 다 같다고 볼게요. 그러면 다 얘가 최상위권대학부터 인서울까지 넣었으면 얘도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놓아야 될 건데 왜 얘는 6개를 이렇게 놓는데 얘는 6개를 밑에 깔아놓고 얘는 왜 이렇게 더 깔아놓느냐. 바로 이유가 수능 바로 직전에 보는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에서 얘는 주로 2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주요 과목이 다. 그러니까 얘는 수시에서 떨어져도 정시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6개를 쓰는 거고 얘는
정시까지 가게 되면 여기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6개 썼다가 떨어지면은 여기 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여기가 남는 장사 아니냐 해서 이렇게 4개를 따라 쓰는 거고, 이 3번 학생은, 이 보라돌이는 아예 그냥 수능이 안 좋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면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렇게 썼다가 또는 이렇게 썼다가 여기 가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몇 개라도 쓰는 겁니다. 결국 수시에서 원서를 10개, 20개 낼 때는 상관없는데 6개밖에 못 내니까 6개를 내가 노력한 만큼 자신 있게 써야 되는 건데, 나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수시에서 끝내야 돼 라고 하니까 깔아쓰고 또 깔아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져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얘는 4개 썼고 얘는 6개 썼으니까 얘가 합격 확률이 30%가 더 높을 거고, 이렇게 따지면 얘는 2개 썼고 얘는 6개 썼으니까 합격 확률이 3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수시를 위해서 내신과 생기부, 내신과 수능 체제도 중요하지만 원서를 자신 있게 6개 쓸 수 있냐? 그러려면 결국 정시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수능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쉬워졌다 이거예요. 왜? 사회랑 과학을 무조건 보는데 고1 사회과학을 봅니다. 여태까지는 뭘 봤는데 고2, 3 때 배우는 사회랑 과학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봤는데 이제는 무조건 고1 사회, 고1 과학을 수능 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1 모의고사가 중3 과정에 70%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사회랑 과학을 안 했어, 못했어 이러면 고등학교 가서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중학교 때 사회과학을 내 거로 만든 게 많이 있어. 그럼 7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4달 동안 사회까지는 아니어도 과학 또는 사회과학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면 유리하겠죠. 그 다음 수학은 문이과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로 가고 못한 애들이 문과로 가서 깔아주는 애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문과사학으로 축소가 돼요. 영어는 똑같고 국어는 예전 수능이 뭐야? 국어도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보는 과목,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보는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당에서 얼마 전에 국어관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가 끝나고 엄마랑 회의를 원장님이랑 하는데 뭘 하느냐? 주말에 국어 수업을 와야 되는데 우리 애가 과학을 다녀가지고 국어 수업이 되네 안 되네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까지는 아니어도 과학까지, 국어까지를 중학교 때 뭔가 자꾸 선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엄마가 몇 학년이냐? 중2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3 되는 엄마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된다 어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어 과학을 다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됐어 염수만 하면 됐어. 국어 사회 과학은 내가 알아서 나중에 할게.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4달 동안 여러분의 자녀도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조금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내신에서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똑같아요. 어차피 기출문제 공부하는 겁니다. 왜? 내신 문제도 기출문제처럼 생겼고 수능은 당연히 기출문제처럼 생겼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수능 준비인데 얘랑 같은 거 아니냐? 다른 게 한계가 있어요. 뭐냐? 내신은 이번 시험만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범위만 공부하는 학생이 내신 스타일. 그래서 얘네는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PC방 가서 한 3일 동안 미친 듯이 게임만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머릿속에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신 공부다. 근데 수능 공부 뭔데? 이번에 공부해서 내신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범위가 여기야? 그러면 이만큼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간이 안 까먹어? 까먹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내요. 야, 너 저번에 중간고사 때 이거 맞았잖아. 근데 이거 틀렸네. 까먹은 거야? 실수야? 다시 한번 리필해.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하는 건데 대부분은 모의고사를 얘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잠깐의 기준의 차이가 결국 내신이냐 수능이냐 그걸 구분하느냐 그냥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정도는 맞을 줄 알았는데 틀렸네 까먹었어? 그럼 다시 요번에 하면 돼 라고 해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채워주는 애가 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수능 기출 공부하는 것 나중에 어쨌든 수능 최저를 마치거나
정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2, 3학년 때가 되면 어쨌든 영어, 사회, 과학은 학교 수업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수능이 안 나요. 수능은 어차피 이세를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준비를 다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천을 10년 동안 컨설팅 설명해야 하는 학원이 있는데 10년 전에 가서 수능 최저 정시도 중요하니까 수능을 공부해야 됩니다. 걔네 학교에서 수능 준비나 2명 있었거든요. 제가 올해 가서 설명했더니 40%가 수능이에요. 왜?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능 그거 뭐 대원, 외고나 이런 애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인데 금방 끝납니다. 여기 공통 과목이 고1 과목이고요. 여기 선택,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다 한국사, 사회, 과학은 고1 걸 수능을 보고 국어, 수학, 영어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과목을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 이거 안 듣고 이거 들을래? 그러면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거를 들어서 내 밑에 깔아줘야 내가 등급이 나오는 건데 얘가 이거 안 듣고 일리 빠져버리면 내가 누굴 깔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1 때 올 1등급이 1009명이 있었지만 이게 1학년, 2학기, 2학년에 가면 깔아주는 애가 없어지게 되면 예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페이지는 뭐냐 하면 대학을 생기부로 가려면 무슨 과목을 듣는 게 좋다는데요. 이런 걸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엄마 나는 의대 갈게, 약대 갈게. 그러면 의학학 써 있는 거를 무조건 선택으로 듣는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연 계열, 즉 이공계랑 의학학 계열만 있는 겁니다. 문과 쪽은 없는 거예요. 무슨 과목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과 애들만 요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듣는 게 좋다. 아마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을 건데 잘 안 보이시면 사진 찍어서 다시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끝나서 질의응답이 이제 딱 한 분 정도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있으세요? 늦게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마칠 건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있으세요? 네. 네. 노안들이 네. 여기로 네. 고등학교 때. 네. 네. 하락기능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네. 네. 그 친구가 내가 도저히 여기에서 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게 나아요. 네. 택을 하는 건데. 예. 그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뭘 질문하셨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내신으로 뽑는 거라 그랬죠? 그게 내신으로 뽑는 겁니다. 이걸로 내신 가려고 했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1학년 1학기인데 벌써 2가 너무 많아. 1도 없고. 그리고 자퇴하는 게 낫지 않냐? 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게 되니까. 나 여기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자퇴하는 게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퇴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혹시 생기부로 해서 갈 수 있냐? 아니면 수능으로 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퇴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바로 자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이나 어떤 사회와 가정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이런 것도 배우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게 싫다고 뛰쳐나오면 대학 가서도 뛰쳐나오고 직장 갔다가 3일 만에 그만두고 얼마든지 그런 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군대도 우리가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아서 자퇴하는 건 저는 반대다.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으로 갈 수도 있고 내신이 안 좋지만 상상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생기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자퇴하는 건 저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질문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이래저래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려학원이 모의고사도 열심히 가르치고
늘 입시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좀 잘 협조하셔가지고 자녀가 뭔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잘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